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항산화입니다. 하지만 항산화가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신데요. 항산화는 쉽게 말해 몸속에서 생긴 나쁜 찌꺼기, 즉 활성산소를 정리해주는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막아주고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의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빠르게 하며 심할 경우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블루베리가 등장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블루베리는 이러한 노화성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더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등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는데 몇 개월 전보다 피부색이 더 좋아지고 예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정리해주는 내 몸의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블루베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과일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또 하나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요즘 들어 당뇨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되었지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평소 단 것도 많이 안 드시는 편인데도 60대 초반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 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병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벽에 부담을 주고 눈, 신장, 심장까지 여러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여기서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는데요. 쉽게 말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은 혈당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와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사를 함께하게 한 뒤 식후 혈당을 관찰했더니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하루의 혈당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도 블루베리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이후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한 줌의 블루베리가 혈당과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준 셈이지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점점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심하면 중풍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혈관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벽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피가 흐르는 길이 막히지 않게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데에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요. 저희 어머니도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예전보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죠. 이처럼 블루베리는 단순히 혈당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과 심장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 건강과 관련된 효과는 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는 활성산소가 유난히 많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지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나 사고력 감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잦아지는 이유도 결국 뇌세포가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블루베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해마 부위의 염증이 줄어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촉진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나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변화가 블루베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를 보호하며 해마의 기능을 도와 기억력 유지에도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치매 예방식품으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과일 한 줌이 이렇게나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항산화,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두루 챙겨주는 블루베리는 그야말로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에 대해 요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상극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합이 바로 블루베리와 우유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사라지고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통해 단백질을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결합되었다 해도 결국 위장에서 분해되어 체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포함된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을 경우
장에서의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는데 오히려 속이 편하고 든든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또 하나 자주 퍼지는 오해는 블루베리의 비타민 C가 우유와 만나면 파괴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비타민 C는 다양한 형태로 체내에 흡수되고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일상적인 식사에서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블루베리와 우유 또는 요거트의 조합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장 건강과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궁합입니다. 괜한 걱정으로 이 맛있고 건강한 조합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 많이 오해받는 음식, 바로 오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상극조합, 바로 오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먹을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오이는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오이에는 비타민C 분해 효소, 즉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어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 속 비타민C가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뿐 아니라 당근, 토마토, 고추, 브로콜리 등 다른 채소들과도 함께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곤 하지요. 하지만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일까요? 사실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고온이나 산소 노출이 심한 환경에서 일부 작용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생채소 섭취 상황에서는 비타민 C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은 비타민 C를 다양한 형태로 흡수하고 산화된 형태라도 체내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C가 전부 파괴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오이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C 결핍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를 샐러드에 넣어 먹을 때 오이와 같이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입맛이 상쾌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오이와 블루베리는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무심코 믿게 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기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쯤은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많이 오해받는 과일 중 하나인 파인애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어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언급되는 상극조합, 바로 파인애플과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이 두 과일 모두 산성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위산 과다 분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 모두 산성을 띠는 건 사실입니다. 블루베리의 pH는 약 3.1, 3.3, 파인애플은 3.2 정도로 분명 신맛이 강한 과일들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 이 정도의 산도는 위산 분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는 스스로 매우 강한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일 몇 조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위의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넣은 과일 샐러드는 오히려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더운 여름철에는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얼음과 함께 갈아서 만든 스무디를 즐겨 마시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이 없을 때도 한 잔이면 기운이 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처음엔 속이 쓰릴까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는 것이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몸에 무리를 준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잘 어울리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에 몸에 좋은 과일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보보다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은지 좋은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닌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알게 되면 블루베리를 훨씬 더 건강하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제거해서 단단하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이며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건강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인 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궁합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의 풍부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하게 해주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런 조합을 드시는 것이 하루 혈당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장 건강에 중요한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유산균이 장벽을 통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더 효율적으로 체내로 전달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 블루베리만 드시다가 어느 날 제가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린 후로는 그 조합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맛도 좋고 든든해서 아침 식사로 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트밀과 치아씨드, 이 두 가지 곡물성 재료들과 블루베리의 궁합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의 조합처럼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식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과 치아씨드인데요. 이 두 가지는 블루베리와 함께 드셨을 때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재료들입니다. 먼저 오트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 만든 곡물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주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저는 어머니께 오트밀죽을 끓일 때 블루베리를 살짝 얹어서 드리곤 하는데 단맛도 자연스럽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에 불리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그 상태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커지고 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또한 치아씨드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블루베리 역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트밀, 치아씨드, 그리고 블루베리. 이 세 가지는 아침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식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까지 알아보니 그동안 막연히 먹기만 했던 블루베리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시죠?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씨드처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함께하면 블루베리의 효능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식후 4시간 이내에 활성화되고 24시간 내에 효과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알 정도를 2, 3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냉동 블루베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냉동 제품을 구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지의 식품 유형란을 보시면 농산물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세척되지 않은 상태로 냉동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 주셔야 합니다. 반면 과체 가공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세척과 열 처리가 완료되어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씻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라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는 정도로만 세척해 주세요. 해동한 후에는 절대로 다시 냉동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관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릴 필요 없이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지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선물이니까요.